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함께 인사이트를 살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세탁 역시나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핫세탁부터 열어보죠. 엔비디아입니다. 숨이 차면 쉬어가야죠. 엔비디아가 이제 3일 동안의 그 숨막히는 랠리를 달렸기 때문에 숨이 좀 턱끝까지 차 올랐나 봅니다. 일단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조정이었지만 작지는 않아요. 가볍진 않아요. 5%대 정도. 혹시 뭐 이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에 달라진 게 있었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주가가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분명히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어저께 우리 시청자분들 어저께는 뭐 외적인 뭐 상당히 주시장에 좀 신경 쓸지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지만 그쵸. 저희 네. 그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 인사이트 시간에 말씀드리는 기억이 과매수와 과매도에 대해 의미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과매수, 과매도가 주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상승할 때 그런 힘이 하락할 때 그런 힘보다 얼마나 더 강하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어제와 오늘 약간씩 내려오면서 약간 낮아졌지만은요. 고점에서 이번에 웬만한 것들을 엔비디아, 뭐 AMD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네. 80, 90포인트를 넘나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가보다 좀 아래왔지만 딱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반대로 많이 떨어진 것들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났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필수 소비자 같은 거, 허쉬 초콜릿 같은 거 어제 말씀드렸고 몬델레스, 오레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 일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약간씩 오늘 또 오히려 양봉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오늘 떨어진 것만 봐서 그렇죠.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올라간 것들은 또 그런 쪽에서 좀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장은 항상 너무 지나치면 좀 모이고 또 모이면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순리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5.6%가 떨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쵸. 좀 예, 이럴 이 거 보셔야 정도는 되겠다. 다만 엔비디아가 오늘 조정한 것보다 좀 내린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하여튼 최선봉에 있습니다. 적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올해의 매출의 50에서 60%가 AI에 관련된 매출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받아들여서 7, 80%까지 연말까지 가면 AI에 관련된 매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2선, 3선, 4선은 말로만 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는 표현 아니면은 아주 최소한만 있는데도 소위 AI에 관련된 거로 많이 올라갔더니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제법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I 관련돼서 아마 올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많이 누나 들었던 것이 C3.AI라는 기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워낙 정규장에서 7, 8% 떨어졌는데 오늘 지금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10%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군요. 실적도 발표한 데다가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거든요. 훅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터치를 했다가 완전히 가입하지 끝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과거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애플이 2018년 8월에 처음 들어갔었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그 앞선 들어갔던 6개 종목들 중에 제일 늦었던 2021년 10월에 처음 1조 달러 클럽이 들어갔지만 그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메타와 테슬라는 그 1조 달러 그 최고의 가치보다는 최고로 갔을 때보다는 25% 4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역사적 흐름을 보면 물론 좋은 회사들이지만 엔비디아가 한 번 터치했다고 해서 계속 무조건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00달러, 130달러, 150달러 대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어찌되건 400달러를 찍었다는 그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IT 업종 내 세 번째로 이번에 들어갔고요. 1조 달러 터치를 했고요. 미국 증시 사상 7번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하려고 그러면 정말 좀 안정되게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수준 어떤 현재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냐는 그런 어떤 질문에 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고 그거랑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항상 뭔가 좀 조정하는 거나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겠죠. 물론 하루 이틀 딱 이틀적으로 조정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지금 올라간 거 비하면 그렇지만 이게 다시 급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 예. 가격 조정은 나온 다음에 일단 기간 조정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지금 브레이크는 걸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월가 의견을 보면 여전히 36명 중에 32명의 매수 그리고
2명만 4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고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큰 주식 중에서 빅테크라는 것 중에서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매도 의견을 났었거든요. 예. 아마존이 한때 매도 의견 없다가 아마존도 작년부터 꽤 있단 말이죠. 중립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주식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최고 $600, $500 이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고요. 또 한 마지막 보여드리면 팀랭크닷컴이라는 데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네네.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이나 내부적인 뉴스의 블로거들 해갖고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걸 인공지능이 갖다 자기네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를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예.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좋은 얘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위 그 밸류 투자나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분들이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예. 투자자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 대한 투자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구루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학계에서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그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가치 투자를 가리키는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가르치지만 그중에서 최고로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 소위 가치 투자의 뭐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뉴욕 대학이 있습니다. 뉴욕 대학에 에조스 다모다라는 교수란 분이 있고 그분에 관련된 거는 뭐 영상도 많이 있고 예. 그분이 강연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일단 믿어주는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분은 그런 가치 투자를 한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안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분은 2017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왔고 다만 2021년에 테슬라를 좀 팔았습니다. 그런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그 메타 플랫폼이 $100 깨졌을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앞으로 4년간의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보면 이 회사는 마치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다. 이 회사는 이 가격이 너무나 싸다 얘기하면서 그때도 샀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오늘 아침 화요일 날 기준으로요. 예. 화요일 날 아침에 오늘 엔비디아를 팔았습니다. 지금. 아하. 이게 큰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유는 $1조 클럽에 좀 속할 때는 자격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분의 시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지금은 20% 정도 비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뭐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이거는 그분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의견도 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AMD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점수 10점이고요. 뭐 매도 의견도 없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장밋빛 미래만 그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일단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간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하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미국에서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호재냐 악재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제프리스에서 그 호재 논란을 좀 끝내려는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440까지 상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도 이제 계정 공유에 대한 금지 정책을 했고요. 일단 그 추가적으로 하면 돈 얼마 내라 뭐 다 했고요. 우리나라도 뭐 조만간 시행될 하겠죠? 것으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고 그게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작년 처음에 소위 주가가 소위 그 떨어졌을 때요.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2분기 연속으로 가입자 줄어들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오히려 이것들이 악재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갈 것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료 그 광고 기반의 가입자도 500만 명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일정 수준 줄어들겠지만 추가적으로 내는 사람은 계속 보는 사람이 많을 거다 얘기하고 있던데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이런 것들 항상 통계로 보면 딱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3년에 차트라는 곳에서 이거 설문조사 다 한 거를 네. 도표를 했는데요.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면 가입이 아니라 해질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쇼타임이나 애플 TV 같은 건 7.1%면서 가입자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최저입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해지율이 역설점 딱 시기에 해지율인데요. 해지율이 3.4%밖에 안 되고 디즈니가 4.9%. 그러니까 디즈니도 선방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최저의 어떤 이거를 보면 물론 해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여전히 보는 사람이 꽤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보면 아주 간단하게 넷플릭스의 힘을 느끼실 것 같고요. 예. 넷플릭스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일상적인 추세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OTT 스트리밍 구독을 해제해야 된다면 다른 거 해제하더라도 아마 넷플릭스는 좀 남기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차트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차지포인트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까지 뭐 부진이 좀 이어졌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매수로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포드와 테슬라가 이제 인프라 협력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다. 흑자 전환까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적재사라고 보셔야 그렇죠. 되겠고요. 네. 연중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는 심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없으나 쉽지 않지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약간 내리는 1달러 정도로 내리는 대신에 투자 의견은 중립해서 매수를 올렸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호재성 정책적인 지원 이런 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상태 이 가격은 정말 싸다라는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밤에 6월 1일 날 미국 시간 6월 1일 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할 텐데 이번에도 아마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보다는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여기에 일단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세일즈포스 실적이 발표됐다고 해서 이거 네. 간단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의 가장 큰 건 아마 세일즈포스가 될 거고요. 예. 내일은 아마 룰루레몬 정도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은 상당히 좋게 그러네요. 나왔고요. 가이던스는 이제 두 가지 항목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인데요. 주당 이익은 더 올려나갔는데요. 예. 매출은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는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약간 떨어지고 있고 약간 등락이 있지만 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여전히 이분들이 지금 8,000명 정도의 감원을 얘기했었는데 이걸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왜냐하면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고요. 매출을 더 가이던스를 더 올렸을 원했는데 역시 이 마크 베니오프의 성향상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향관을 여전히 발표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포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너무 장밋빛을 얘기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항상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밀리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죠.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S&P 500 연말 목표치를 상향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월가의 지금 목표 주가, S&P 목표 주가 평균치는 지금 수준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시장이 아주 장밋빛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근에 어젯밤까지 해서 조금씩 지수 전망의 목표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건 스탠리와 더불어서 가장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화면에도 준비되었다시피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다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락은 있겠고 종목별로 변화율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이 크게 올라갈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게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을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렸던 시기 있죠. 그것을 이제 저금리고 영어로 보면 이지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쉬운 돈이 넘쳐났다는 얘기 때문에 PR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성장주가 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시각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약간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000에서 4,300 올려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리세션의 우려감이 여전히 변수는 여전히 있지만 다양한 인공지능에 따른 그리고 사업의 합리화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그런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큰 회사들은 적극적인 그런 저금리를 이용한 그런 사업 환경에서 계속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때문에서 지금은 여전히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 가격 자체는 비싼 절대 가격이 올라와 있지만 밸리에이션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너무 또 안 좋게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지수 자체를 4,000에서 4,300으로 올렸다. 아마 다른 증권사들 기존의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이런 목표치를 상향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그 안에 중심은 역시나 AI가 있었고요. 또 주주 친화 정책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